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3월 15일 대덕전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되게 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주가 변동폭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우리 반도체 업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리 현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러한 관점으로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참조 사항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5분에서 한 8분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좀 투자 포인트들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오늘의 이 주도주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고 주가가 왜 안 올라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조선주와 해운주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어쨌든 이 전쟁을 하고 나서 다시 원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원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공사 비용 자체가 되게 큰 단위이기도 하고 개인 개별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매출액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이슈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관련주들 그래서 뭐 이제 루시아 솔트룩스 자체 그 LLM 모델인 루시아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미장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거기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 자체도 안 좋고, 주도주들이 수급이 다른 데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넘어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업황은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사이클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전방 산업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후방에 있던 이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 유가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한 80달러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난달만 해도 한 70달러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었고 이 80달러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올라가게 될 거고 이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연준에서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가야지 명분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고용
그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도 좋다고 한다면 뭐 굳이 낼 필요는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고금리 상태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자국에서는 이득인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 이전에 코로나 때로 달러를 엄청 많이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회수를 해야 될 거고 고금리 상태이다 보니까 기축통화인 달러가 아무래도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거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자료는 무엇이냐면은 이 연준에서 패드워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예상치를 나타내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5.25에서 5.5 정도 금리 나타내는 부분인데 여기 미팅 데이트 날짜가 이제 FOMC 회의 날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원래 기존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기존에 70%였는데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6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55%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방향성은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는 한번 해야 될 거고 너무 이제 11월 달 가면 연말이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인 9월 달에 한번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는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이 가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튼튼한 상황이라면 금리가 아무래도 9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왜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고 언제 올라가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 금리랑 현재 오늘 시장 주도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같이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종목 관찰 추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